네, 그러면 이어가지고 자 우리 초리 변리사님께 네. 한번 동업할 때 이제 특허나 어떤 등상표 관련해서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동업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네. 이제 뭔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이런 걸 출원을 하려고 할 때 출원인으로서 누가 될 것이냐. 출원인.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특허로 예를 들면 출원인이라는 게 있고 발명자라는 게 있어요. 일단 모든 권리와 부와 명예는 출원인이 갖습니다. 발명자가 아니고. 네네. 발명자는 그냥 약간 명예적인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발명과 출원이 다른 거. 그렇죠. 이군요. 네네. 혹시 출원이 무엇인지 잠깐만. 네, 출원이란. 그러니까 출원이란 네. 예를 들면 특허를 예로 들자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 특허 출원 명세서로 이제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특허청에다 신청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출원이라고 해요. 내 발명이 특허를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행정 절차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출원의 또 하나의 이제 또 알아둬야 되는 용어는 등록이죠. 등록. 네. 출원을 해서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거절 이유가 없다고 발견이 되면은 이제 등록이 되면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출원과 등록. 네. 그래서 출원인이 나중에 등록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발명자는 계속 발명자로 남고요. 발명자가 생각보다 별로 강력한 그런 어떤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진 않네요. 네네. 그럼 출원인이 이제 등록자가 되는 게 이렇게 맞는 출원인 그렇죠. 이꼴 등록자예요? 네, 출원이 되다가 등록이 되면 그 출원인들이 등록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이 발명한 거를 제가 빨리 가서 출원을 하면 제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출원인인데? 다행이다. 정의가 살아있네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도의 거절 이유가 뭐예요? 발명자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발명을 한 사람이 출원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도 물론 뭐 입증 책임이 복잡하긴 하지만 입증하면 어쨌든 만약에 그 무권리자라고 해요. 그 발명을 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출원을 한 거면 그러면 그 사람 거는 무효가 되거나 거절이 되죠. 거의 그럼 일반적으로는 발명인이 출원인하고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동일 뭐 좀 통계적으로는 좀 동일한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출원인을 2명 이상이 나가는 거를 이제 공동 출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이제 좀 문의를 하시죠. 단독 출원으로 할 것이냐, 이제 공동 출원으로 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선택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이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이라면 공동 출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단독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권리를 다 한 명이 가지게 된다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그 한 명이 뭐 대표로서 어떤 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부적인 협의가 있다면 단독 출원을 하셔도 되고요. 공동 출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서로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헤어지게 돼요. 네. 헤어지게 돼도 그거는 별개로 뭐 주식 이런 것도 다 별개예요. 출원과 어떤 주식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아니면 공동사업자로서 빠이빠이 하게 돼도 그 특허나 어떤 상표 디자인에 출원인으로서는 권리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출원도 그 지분처럼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비율. 네, 보통 5대5로 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99대 1로 했어요. 대표니까 넌 99에 난 1만 가져갈게. 근데 법적으로 이 1만 가진 사람도 나중에 헤어져도 이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이런 특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공동 출원해서 이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뭐 양도를 하거나 뭐 라이센스를 설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공동 출원한 사람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공동으로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됐어. 근데 한 사람은 나갔는데 안 주고 갔어요, 이 권리를. 그러면은 사이가 좋으면 모르겠으나 나쁜데 나중에 이제 이 특허를 뭐 누군가에게 뭐 팔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그 사이 나빠진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팔 거니까 너가 동의를 해줘. 그러면 그냥 동의를 해주진 않겠죠? 경험상. 네, 경험상.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출원으로 하되 아까 처음 그 뭐였죠? 주주관계약서. 동업계약서. 네. 맞아요. 동업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 네네. 특허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이상 같이 동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뭐 지분 전부를 나머지 존속인에게 뭐 넘기기로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특허 정리가 들어가야겠네요. 네네. 동업계약서 중요하네. 네. 진짜 중요한 거. 네.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법인으로 출원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그건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가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땐 개인으로 먼저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죠? 왜요? 차후에 가지금 정리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단독, 그러니까 개인 출원, 뭐 공동이건 단독이건 일단 이제 개인 출원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개인 출원에 공동 출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동이 다 개인이면 개인 출원이에요. 그러면 변리사님 질문 잘 보면서 원쿠션 토스해주세요. 제 질문 좀 토스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나한테 질문하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럼 들어가는 거구나. 그 개인 출원. 근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약간 정말 5대5로 같이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더 지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대표님, 그러니까 그분은 보통 대표님이실 테고 그럼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대표님이 단독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 가져가는 게 좀 깔끔할 수도 있다. 그럼 처리상 공동보다는 단독이 낫다.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라는 것이 그 기업의 정말 모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특히나 기술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뭐 당연히 지분이나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특허도 그에 못지않게 당연히 중요하게 있고, 혹시 상표도 비슷한 개념일까요? 상표권도 지금 말씀하신 특허에 대한 공동 출원 이런 것과 좀 맞닿아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상표도 이제 똑같이 이제 출원인으로 이제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출원인이 나중에 이제 등록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상표의 경우에도 이제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은데 동업자 계약서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겨야 되겠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는 다 동업계약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마다 특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상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주주 사정에 맞게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혹시 특허를 내지 없는 상태에서 동업계약서에 먼저 그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넣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게 되면은 뭐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제 뭐 제목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데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것까지는 그럴 수 없을 거고, 개인적으로 뭔가 발명했다면 그건 개인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회사에 관련된 업무, 이 목적 범위 안에서 이 안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게 된 어떤 특허, 상표 이런 것들은 회사 이제 명의로 귀속되게 만드는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꼭 공유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 이게 그 동업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관련된 어떤 계약서 상에는
지식재산권 얘기는 좀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납품계약서나 이런 거 어떤 외주 계약서 같은 걸 할 때에도 이런 어떤 개발되는 거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이제 보통 갑이 이제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이제 갑이 이제 가져가는 걸로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거 거래 같은 걸 하는 계약서에서는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무채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무역할 때 세금을 내고 수입 수출을 하는 거는 이제 유채물 대상을 하는데 실제로 무채물인 권리에 대한 사용료도 어쨌든 간에 세금의 과세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추징 사례가 여기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네. 외국에다가 내가 이 브랜드 사용료라든지 일종의 권리 사용료를 로열티를 엄청나게 지급을 하는데 이걸 신고 안 했다. 보통 내가 아니 물건 수입하는데 내가 언제 권리를 수입했나? 라고 생각하시기 많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갑자기 곁다리로 네. 도움이 없이 네. 몰랐어요. 아, 네, 저도 네네네.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초리 변리사님 네, 잘 들었고요. 소리. 왜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 그냥 부는 건데.